해외 투자 알아보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전래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인 록시땅과 네. 그리고 그 에스티로더 두 개의 종목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록시땅과 에스테로더를 좀 꼽아온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록시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장미향 그 핸드크림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건 프랑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희 투자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의 투자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도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도 갈색병으로 유명하죠. 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도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익숙하시기 때문에 좀 쉽고 익숙하면서 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두 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록시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기업 역사가 94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인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 록시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록시땅에 대해서도 뭐 이제 많이 써보셔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친환경,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정말 환경 친화적인 제품, 원료를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점이 두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어떤 그냥 동업자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가이거라고 하는 전문 CEO 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숑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분이 제일 처음에 록시땅을 시작해서 그런 모든 제품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이 가이거라고 하는 CEO가 그 부분을 이제 흔히 말하는 경영에 녹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성과 이성이 서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이 록시땅만의 뭐 브랜드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사실 저도 이제 주변 분들이 록시땅을 워낙 많이 쓰시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쓰실까? 또 어떤 스토리가 있나? 많이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록시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프랑스 남부 지역을 그쪽에서는 록시타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쪽에서 주로 쓰기 시작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로방스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어원이 돼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지내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쪽 프랑스 남부 지역 쪽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뭐 산타클로스라든가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록시땅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 소재들을 서로 선물하는 게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축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록시땅에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마케팅 포인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까 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마스 때 보통 우리가 루돌프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연상을 하시는 산타클로스 연상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 프로방스 지역에서 자기들이 재배하고 자기들이 화장품을 쓰던 그런 거에 스토리를 입혀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마케팅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토리를 좀 입힌 건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노란색 병에 들어있는 그쪽 이제 노란색 꽃 그쪽 섬이 있습니다. 코르시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는 그 노란색 꽃에 대한 어떤 또 스토리를 입혀서 친환경과 함께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니까 늘 팔리는 스테디셀러라고 보통 하거든요. 꾸준히 팔리는 제품. 꾸준히 팔리는 제품만 항상 미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을 때는 30종에서 40종 정도의 신제품을 매년마다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록시땅 매장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굉장히 내가 어떤 숲에 들어가 있나?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연 화장품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제품이 제가 이제 저도 알아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록시땅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OEM이 없습니다. 외주에 맡기는 게 없고 전부 프랑스에서 직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하는 그 어떤 판매처를 붙인 거에서 오는 그 로열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록시당 본사에서도 절대 외주를 주거나 OEM을 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프랑스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앞에 나왔던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러니까 이 록시당을 만드신 분은 인터뷰를 가면 실제 그 프로방스 쪽에 그 라벤더 숲에서 막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갑자기 땀을 흘리는 채로 인터뷰를 하고 네. 정말 그렇게 본인이 농사까지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이 맞지 않나. 그야말로 네, 이제 한가롭습니다. 메이드 인 프랑스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록식당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 주가 차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록시당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3조 9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예, 대략 한 4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2010년도 초반쯤 그때 상장이 됐었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기업이 왜 굳이 홍콩에 상장을 시키느냐. 그러게요. 그럼 네. 이게 프랑스 증시에는 상장이 안 돼 상장이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네.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는 이제 ADR이라 그래서 네. 주식 예탁 증서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8월 1일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주당 홍콩 달러로 한 19.48불. 그러니까 대략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2만 원에서 2,000원이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 단위가 250주기 때문에 항상 홍콩 주식은 거래 단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록시당 연도별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참고로 좀 말씀드릴 건 록시당 같은 경우는 주로 보통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겨울쯤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 정도가 네. 소비가 겨울쯤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아마 핸드크림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습. 크리스마스의 어떤 스토리로 아. 시작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좀 프로모션이라든가 좀 겨울에 집중해서 신제품도 좀 많이 내놓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우니까 네. 핸드크림 같은 것도 보통 이제 겨울에 바르는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록시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비중 확대를 뭐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네. 뭐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얼마 전에 이제 JP 모건에서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21.7불, 그리고 아까 보고 왔을 때는 제퍼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2불 이상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분을 확대하라고 이제 매수 추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아까도 잠깐 봤지만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네. 다시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최근에 굉장히 어떤 뭐 중국 내수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록시당은 중국에서만 파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워낙 사랑하고 계셔서 네. 흔히 말하는 뭐 정말 많이 팔리는 웰 브랜드가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인가요? 소비자 단체에서 네. 뭐 이렇게 그 고가의 화장품과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중저가의 화장품의 어떤 기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별 다를 바가 없더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제 주변에만 봐도 네. 예전에 다 이제 외제들을 쓰던 네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갈아타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떨까? 록시당 뭐 그만큼 많이 남기면 주주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죠. 아니 정말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샴푸 하나에 뭐 이런 네. 게 뭐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네,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SD 로더도 만만치 않게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갈색병 하나에 뭐 10여만 원씩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즘 뭐 보라색 병도 유행이더라고요. 네, SD 로더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도 방금 아시겠지만 그 갈색병과 보라색병, 또 우리나라 그 에이블 CNC의 미샤 브랜드에서도 이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을 잡기 위해서 네. 얼마 전에 아니라 조금씩 된 걸로 아는데 비슷한 갈색병을 네, 내놓으면서 네. 맞불을 놨었죠. 근데 실제 품질은 뭐 미샤께 더 좋다라는 의견을 미샤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뭐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써보셨던 주변 이제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비슷비슷하다, 이제 기분의 차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워낙 에스티로더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갈색병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친숙해서 생각하고 계시고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떤 그 이제 에스티로더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 부인의 이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부인의 이름이 에스티로더고요. 그러니까 로더는 이제 두 부부가 이제 결혼하면서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부인의 이름을 따서 에스티로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어떤 조그만 이제 상점에서 시작을 해서 네. 예, 거의 지금 뭐 몇천 배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낸 그런 회사고요. 네. 지금은 그 에스티로더가의 그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에스티로더의 지분 경영권을 다 이제 이어받아서 네. 더 공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페리스 힐튼을 많이 그 왜 백만장자의 어떤 그 손녀 하면은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인데 에스티로더의 손녀들도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네. 에스티로더의 손녀들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어떤 경영자적 마인드가 좀 있어서 더 오히려 맞고 난 이후에 회사가 더 성장을 더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여기서 놀라웠던 게 아베다와 바비 네. 브라운, 네. 클리니크 이런 브랜드가 다 에스테로더의 그렇습니다. 계열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 1층을 가보면 네. 뭐 바비 브라운이나 뭐 맥, 뭐 그런 클리니크 이런 것들이 항상 꼭 그 라인업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면은 에스티로더까지 4개 회사는 꼭 같이 백화점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 계열사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하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비싼 제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한 60% 이상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뭐 매출은 어떻습니까? 매출 매출- 추이 한번 볼까요? 네, 매출 네. 추이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작년 2013년 회계연도로 치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9천억 정도 네. 매출이 일어났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조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조금씩 조정은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시가총액은 거의 29조, 네. 거의 한 30조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단위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 주 단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드린 바비 브라운과 뭐 맥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더라. 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 HKD로 잘못 나와 있는데 USD 73.87불이라는 얘기고요. 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에서 네. 8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렇습니다. 네. 앞에 록시땅은 홍콩, 네. 에스티로더는 미국입니다. 그동안은 뭐 미국 증시가 워낙 달렸으니까 네. 아마 그 뭐 같이 그렇습니다. 또 네. 달린 영향도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한 11%, 네. 12%가량 됐는데 네네. 아유,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슈퍼 프리미엄 전략에서 강세를 보였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설명을 조금 간단히 네.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과 뭐 에스티로더 자체적인 브랜드, 네. 그래서도 스킨케어라든가 보습, 그리고 또 이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 아이라인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눈 주름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이 고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아예 처음부터 밀고 나갔고 그 부분이 매출의 거의 50에서 60%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네. 네. 오늘 전래훈 연구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가 좀 네.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좀 생겨서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안 맞게 돼서 아쉽게 네. 좀 이제 마무리하게 저희가 됐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이 글로벌 아쉽습니다. 인베스터 코너가 그동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는데 네네. 뭐 아마 다음번 기회에 또 네.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공원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이죠. 록시땅도 에스티로도 알아봤는데요. 네, 내일은 기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주주클럽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